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허반석 위원님의 시선으로 아주 스마트한 매매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쏟아지는 리포트 사이에서 과연 어떤 리포트가 정말 가장 빛나는 리포트일지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녁에만 뵙다가 이렇게 또 아침에 뵈니까 기분이 좀 남다른데요. 네,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아침에도 뵈니까 네. 저도 굉장히 반갑고요. 리포트 하나하나 꼼꼼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어떤 리포트 분석해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에 살펴볼 오늘의 종목 리포트 2차 전지입니다. 바로 수요와의 전쟁으로 살펴보는 건데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어떤 수요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해결해 보면 좋을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리포트는 2차 전지 업종 리포트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4월 28일 발간된 리포트인데요. 2차 전지 조정을 일부 받았고 받은 이후에 앞으로도 유망하다라는 이야기는 누누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재개 너무나 투자 심리 위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기회가 온다면 꼭 가져가야 할 리포트 섹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소재 업종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요. 그 조정을 받은 이유에 있어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의 영향 그리고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조금 모멘텀이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이슈 중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 사이에 ITC 소송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서 배터리 내재화, 수직 계열화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슈들이 하나하나 각 배터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주가의 조정을 가지고 오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배터리 상승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섹터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따지자면 2050년까지 주요국들은 여전히 전기차 판매량 그리고 내연기관의 전동화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선언이라는 부분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전기차 비중 굉장히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이 19년도 2.5%에서 20년도 말 기준으로 7% 가까이 성장하고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는 이보다 더 가파르게 빨라질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전기차 연간 판매량의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18년부터 앞으로 성장해 나갈 이 그래프의 우상향 추세 그리고 그 기울기만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반영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전기차 월간 판매량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최근의 추이다. YOY 증감률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황 색깔 진하게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배터리 가격은 하락하고 충전 인프라는 늘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장이 변화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까지도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일부는 JV,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전 리포트 조금 친절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친환경 자동차, 예를 들면 BEV, PHEV, HEV 이런 단어들이 좀 쓰이고 있는데 어떤 건지 짧게 구분해보고 가겠습니다. BEV는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라서 일반적인 전기차, 순수 전기차라고도 부르는데요.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에너지원이 모두 다 전기다.
그래서 배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EV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이클입니다. 하이브리드, 힘이 적게 필요할 때는 전기 모터로 가고 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갈 때는 내연기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 우리가 이제 막 시작 단계에서 많이 보았던 하이브리드 전기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과 전기 모두 다 함께 쓰는 거고요. PHEV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이클에다가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앞에다가 넣었습니다. 플러그, 전기 코드를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기차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HEV에 비해서는 조금 더 힘이 좋은 모터와 용량이 큰 배터리를 장착했기 때문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한 문을 연 PHEV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CEV라고 하는데요. Fuel Cell Electric Vehicle인데요. 수소 전기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BEV, 전기로만 가는 자동차에다가 수소셀, SE를 넣었는데요. 그래서 휘발유나 경유 대신 LPG 대신 수소를 충전시키고 그 수소가 공기와 만나면 물과 전기를 생산해내서 그 전기를 가지고서 모터를 구동해서 이동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가장 높은 친환경성, 수소가 공기와 만났을 때 물과 전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배기구에서는 물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친환경 자동차 한번 구분을 해보았으니까요. 앞으로 BEV 그리고 PHEV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하나 두 개 정도는 구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 첨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배터리 소재 부분인데요. 소재 공급처 어떻게 나눠지는지 보겠습니다.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재가 각광받는 이유는 앞으로 이 소재 개발에 따라서 배터리의 성능은 좋아지고 가격은 낮아지고 화재 위험성 등 안전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더 발전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캐펙스 투자를 앞으로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 캐펙스 투자에 맞춰서 배터리를 많이 생산해 놔야 되는데 소재 등 부품 공급사들이 그 뒤를 받쳐줘야 앞으로 배터리 공급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NLF, 포스코 케미칼 등 여러 가지 업체들이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액 안에 더 첨가 재료를 넣어서 전해질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재에 해당하는 소재와 부품 업체들 캐펙스 투자에 맞춰서 중장기 호황이 전망이 되고요. 설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캐펙스 투자 속도에 맞춰서 미국, 유럽, 중국에 각각 라인을 증설할 때에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좀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방대한 양을 담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정도의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오늘과 내일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내일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주가 불확실성 해소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미국채 금리 상승부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 문제, 그리고 배터리 내재화를 발표하는 완성차 업체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러한 불확실성들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일부분 되어 있다라는 부분. 앞으로 우리가 지켜보아야 될 것은 중장기적 호황, 그리고 상승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출렁이게 될지, 그리고 옥석 가리기는 정말 잘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제가 지난해 7월부터 2차 전지, 신재생, 신환경 관련된 주가는 공포의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지지부진한 장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세 하단에서 꼭 담아야 할 기업들, 2차 전지,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 꼭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가 하면 배터리 내재화를 이야기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인데요. 폭스바겐은 노스볼트와 함께 손잡고 앞으로 우리 배터리 수직 계열화를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SGF 에너지라는 사명으로 창립을 한 기업이 노스볼트입니다. 업력이 약 5년밖에 되지 않은 기업인데요. 테슬라에서 일하던 엔지니어 2명이 퇴사를 해서 유럽형 기가팩토리를 만들자라고 설립을 했고 2017년 사명을 노스볼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중국의 CATL, 한국의 LG화학 등의 주요 배터리 업체들 인력을 스카웃했다라는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9년 노스볼트 홈페이지에는 일본과 한국 등의 연구 인력들을 스카웃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앞서서 특허나 기술 침해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얼른 홈페이지가 수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그 내재화 20년 업력의 기업들도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5년 정도의 기업이 이 부분을 단숨에 따라온다라는 부분 여전히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6월 로스볼트 지분을 20% 인수를 하고 최대 주주에 올랐고 2020년에는 중국의 3위 배터리 업체인 러시안 하이테크 지분도 26% 이상 사들인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내재화 파워데이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하고 걱정을 끼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배터리 내재화,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마어마한 자본력이 뒷받침되기 전에는 양산화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어렵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열 반응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재와 직결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규모의 경제, 대규모 설비 투자까지 이어지고 양산 체제까지 온다면 적어도 5에서 10년 정도는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조금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화요일 정도에는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소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 업종 투자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릴 거고요. 오늘 살펴본 리포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요. 핫클립 영상까지도 함께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이번 주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